제가 그때 눈이 돌아서 그 알트코인에 10%만 먹어볼까 이러고 모든 벌었던 돈이 하루아침에 80%가 날아가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침대에 일어나가지고 제 천장을 쳐다봤는데 비트코인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일단은 15억 정도로. 네, 일단 15억. 왜냐면 제가 지금 책을 15억 간다를 써놨으니까. 네.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은 99%는 이해하실 거고요.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캐치 더 머니. 오늘은요, 이 코인 불장에 코인으로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이분 유튜브 보시면 돈을 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랑 캐치프레이즈가 좀 비슷하신 분인데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블록미디어 출연은 처음이신데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7년차 법인 대표로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운영한 지는, 그러니까 코인 관련 유튜브 운영한 지는 4년차. 그리고 이번에 앞에 있는 비트코인 15억 간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돈복남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돈복남님 라이브를 보면서 출근을 했는데 네. 정말 약간 홀린 듯이 이거 사야 되나? 막 이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이 좀 그랬었는데. 네, 이거 사야 되나 하면서 왔는데 진짜 저희는 뭐 사실 언론사의 성격을 더 띠고 있는 회사라서 투자에 뭔가 직접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이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뉴스 전달 이 느낌인데 아예 느낌이 다른 방송이어서 저 되게 그쵸, 좀. 네, 재밌게 보면서 왔거든요. 근데 유튜브 이름이 돈복남이에요. 네.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네. 맞죠? 네, 맞아요. 네, 이름에 대한 뜻이 따로 있나요? 따로 뜻이라고 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코복남은 아니잖아요. 코인을 복사하는 남자는 그쵸. 아니고, 나중에 최종 목표가 코인에 국한되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투자처를 제가 잘 찾아서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겠다라는 좀 그런 좀 큰 포부를 안고 있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복남님의 돈도 복사하고 네. 구독자분들의 돈도 그리고 복사되면 좋고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좀 개설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제가 2021년도 때였을 거예요. 그때가 한창 불장에 들어가네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비트코인 펀더멘탈이 이때보다 훨씬 더 약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2021년도 때 제가 한번 투자에 실수를 크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배경 설명이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되게 짧게만 설명해 네. 드리면은, 제가 이전에 되게 트레이딩을 되게 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기 전에도 운이 좋았었어요. 2017년도, 18년도 불장 때 투자해서 되게 많이 벌고 나오고, 2020년도 때 또 들어와서 되게 빗썸에 이제 잡고장 있을 때 되게 돈을 크게 벌었었는데, 제가 지금 법인이 7년 차잖아요. 네. 그러면 그전엔 다른 사업을 했을 거잖아요.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고 뭐 이런 사업들을 했었었는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들 트레이딩 하기에 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뭐 혹시 투자해보셨나요? 하고 있죠. 제 알트는 지금 녹고 있어요. 오늘 좀 뭐 조언을 구해야 될 비중이 판이어가지고. 혹시 많이 들어가 계신가요? 저는 비트가 제일 크긴 해요. 그러니까 자산의 비중이 혹시. 그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자산의 비중이 본인이 80% 90%를 넣고 있다고 치시면은 업무 집중이 되실까요? 안 되죠. 이거 24시간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그때 법인 자금으로 하진 않았지만은 법인 지분이 100%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투자를 받지 않았으니까 법인의 자금이 부족하면 제 돈을 거기다 넣어야 돼요. 근데 그 돈을 넣을 거를 저는 트레이딩으로 이제 복사를 했죠. 돈 복사를 했었는데 집중이 너무 안 되다 보니 내가 미팅을 하러 가야 되는데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블록미디어 오늘 여기 패널로 왔으면은 블록미디어에 대한 것들을 봐야 되는데 코인을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나마 코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네. 하루 종일 이제 미팅하는데도 코인 생각만 나서 과감하게 알트코인을 싹 정리를 하고 그때 비트코인으로 들어갔어요. 비트코인으로 들어갔다가 제가 또 열심히 되게 사업을 했었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제 정말 친한 친구가 와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제 조언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조언을 저한테 한 10분 15분 구했었나? 그 친구가 돈이 없는 친구는 아니라서 저한테 갑자기 1,000만 원을 딱 줬어요. 그 컨설팅비로. 그래서 100만 원을 줬으면은 그걸로 소고기나 사 먹고 되게 좋은데 가서 맛있는 거 먹었을 텐데 1,000만 원을 줘버리니까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굴려야죠. 다시 또 복사시켜야죠. 비트에 넣었어요. 쉽게 얻었던 돈이라고 쉽게 얻은 돈이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되게 오랜 세월에 녹여진 경험이지만 15분 만에 얻은 돈이니까 그래 이거 날려도 된다 생각하고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도 맞아요. 편하다. 알트코인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니 아니나 다를까 20%씩 올라간 거죠. 근데 그때 비트가 안 올라가진 않았어요. 하루에 1%, 많으면 3%, 떨어지면 1%막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눈이 돌아서 그 알트코인에 한 10%만 먹어볼까 이러고 비트코인 싹 다 팔고 알트로 넘어가셨나요? 전액 자산을 알트로 넣었어요. 거기 알트에. 근데 넣자마자 20%가 떨어진 거예요. 역시 꼭 그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존버했을 거야 아니면 어떻게? 패닉셀 나왔나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 달려가가지고 소주 한 병을 사서 저희 사무실 와가지고 도착해서 깡소주 쇼파방이 나가보셨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소주를 원샷을 하고 그래서 지켜봤어요. 취기도 살짝 오르고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러고 A4 영정을 한 장 딱 가져와가지고 투자 10개명을 써요. 오. 비트코인 이외에 투자하지 않는다, 알트코인 쳐다보지 않는다, 급등코인 타지 않는다, 막 써요. 뇌동매매하지 않는다, 또 쓰는데 그리고 매도를 누르고 잤어요. 매도를 누르고 잤는데 마이너스인 채로? 그쵸. 다 매도. 손절하고 잤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번에는 달게 받자 죄를. 그리고 잤는데 저희 그때 그 당시에 저희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제가 그 쇼파방에서 소리를 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네, 왜 제가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 알트들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했거나. 제가 손절을 했는데 제가 손절한 가격이 다 다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진짜 머피의 법칙. 네. 무조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불이 나게 그 알트코인에 들어갔습니다. 늦었죠? 그리고 또 20%가 떨어졌어요. 눈 깜짝할 새에 그런 짓을 몇 번 하다 보니까 80%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80%의 자산이 삭제됐는데 이게 좀 멘붕이었죠. 그래서 3, 4일 정도 정말 술을 너무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사무실에도 술 먹고 저는 법인 대표니까 나무를 제 회사니까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죠. 네. 책상에 맥주 한 5캔 술 먹고 퇴근하고도 이제 소주 한 3병 4병 사서 집 가서 또 술 먹고 그렇게 4일 밤낮을 페인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진님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모든 벌었던 돈이 하루아침에 80%가 날아가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모든 쌓아 올렸던. 저 울어요. 눈이 떨리시는지. 울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3, 4개월 정도 페인처럼 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4일째 되는 날에 침대에 일어나가지고 하늘이 제 천장을 쳐다봤는데 천장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냥 저한테 봉남아 너가 만약에 너 지금 자산을 다 날렸는데 거의 눈 하나를 잃으면은 이 자산을 복구시켜 줄게 할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눈은 그럼 좀 극단적일 수 있으니 너 팔 하나 좀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손가락 2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하나는 어때? 그것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냥 제가 서로 물어보고 답하고 그래서 그때 딱 그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잃지 않았구나. 심지어 10배에서 5배 정도 너 복구시켜 줄게. 손가락 하나만 어떻게 해봐.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고작 이걸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고 더 벌어야 된다. 더 벌 사람이고. 그래서 그때 멘탈이 80% 90% 회복이 됐어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 근데 그때 그 투자는 이런 코인이나 시장에 대한 공부 없이 그냥 무지성 투자였나요? 근데 17년도 때도 그랬고 20년도 때도 그랬고 저는 정말 돈을 그 트레이딩으로 많이 벌었었어요. 원금 대비 2-3배씩은 다 벌었어서 어찌 보면은 트레이더로서는 되게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무지성 투자라고 보기도 좀 그랬었는데 그런 잘하던 사람들도 잘하던 친구도 한 번에 눈이 돌아버리니까 아시잖아요. 그 포모에 휩싸이고 그쵸. 패닉에 휩싸이고 그러다 보니 그랬었던 거. 그래서 그때 딱 멘탈을 회복하고 사무실 나와서 정말 열심히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하루에 8시간 9시간 공부를 했어요. 코인 공부를. 네, 코인 공부도 코인 공부인데 사실 코인 공부보다는 투자란 무엇인지, 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도 그 리서치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어떤 알트코인들이 갈 것인가, 섹터도 공부하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되게 보내다 보니까 제가 그 유튜브가 돈봉남이 마지막 유튜브고 이거 이전에 한 10개 정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코인 관련되지 않은 채널도 되게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잘 됐던 것 중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맛집 채널이에요. 한 달에 한 2, 3천씩 순수익 사실 엄청 많이 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많이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맛집 채널 했던 계기가 제 시간이 아까워서 맛집 채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시간이 아까운데 왜 맛집 채널을 하지? 밥 먹으러 가는데 영상 찍어서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안 버는 게 아깝다? 완전 90% 이상 흡사해요.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밥 먹는 시간으로 너무 돈을 아까운 복사하기 위해서 유튜브 개설하신 거예요? 아니, 맨날 내가 평생을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회식비도 만만치도 않은데, 내가 밥을 먹을 때 같이 창출할 수 없을까 해서 그때 가족이랑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밖에 나가서 갑자기 간판 찍고 들어와서 음식 사진, 음식 영상 찍고, 그리고 가족이랑 마지막에 빈 접시 두고 몇 점이세요? 동생한테 몇 점이야 여기. 그게 첫 영상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무실 들어가서 유튜브 개설했어요. 바로 업로드했어요. 편집 간단하더라고. 좀 배워가지고. 그 돈복남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차피 코인은 계속 보니까. 코인도 보고 코인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내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물론 내 돈이 복사되는 건 맞는데 아니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드리면서 다른 사람들도 가치가 창출되고 나도 가치가 창출될 수는 없을까 해서 유튜브를 일요일에 유튜브 개설해야지 하고 월요일날 편집자 채용하고 화요일날 바로 영상 업로드. 실행력이 좋으시네요. 그쵸. 저는 무조건 먼저 해봐요. 계획은 세우는 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계획 세운 것들을 해봤자 70%는 그게 무산돼요. 그래서 하면서 하는 게 더 시간도 아끼고, 시간은 누구나 공평하잖아요. 재벌한테도 똑같은 시간, 나한테도 똑같은 시간. 그럼 우리는 시간을 함축적으로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빨리 써야 되고. 그래서 경험해보고 빨리 수정하는 게 낫고. 근데 되게 또 좋았던 선택이었던 게 유튜브를 하겠다고 3일 동안 생각하고 다음날에 편집자 뽑고 다음날에 컨텐츠 업로드 했는데 사실 유튜브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컨텐츠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막막하잖아요. 처음에 뭘 올려야 되지. 그런 거 맞아요. 없었어요. 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공부했던 거 그냥 보자. 알려주자. 근데 되게 그랬던 게 첫째 날에 업로드 했을 때 한 200명? 두 번째 날에 400명, 500명? 세 번째 날에 2, 3천 명 늘더니 네 번째 날에 구독자 4만 찍었어요. 네, 그래서 뭐 조금 빠르게 좀 성장한 케이스인데요. 지금 약간 허탈한데요? 뭐 운도 좋았고 시장도 좋았었고 또 본의 아니게 제가 추천했던 것들이 다 잘 올랐나요? 그때 제가 도지코인이 50원, 60원이었는데 그때 도지코인을 찬양했었어요. 저 머스크 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분의 이제 사업 비전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실행력이라든지 그분이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되게 조금 멋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뭐 누군가는 뭐 사기꾼 미친 사업가 이러는데 저는 일단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이 찍어놨던 코인이니까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과 그때 내 리서치한 분석들을 좀 올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도지코인이 그때 800원까지 갔으니까 막 150원, 200원, 400원, 500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도지코인 이외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얘기했는데 뭐 얘기하면 40%씩 50%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인기 많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이제 빠르게 좀 성장했던 케이스. 요즘은 온도 파이낸스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근데 온도는 다른 데서도 다 너무 좋게 봐서 언급 비중을 좀 줄이려고 하고요. 또 다른 좋은 콘도 많으니까. 요새는 온도 얘기 많이 하죠. 네. 뭐 이따가 또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솔깃했어요. 그래서 다시 답변을 드리면 왜 시작했냐? 시간이 아까워서 시작을 했다. 근데 이 시간이 아깝다는 계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좀 긴 설명이 필요했었습니다. 네. 길었네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거의 회사도 이 코인 방송을 하는 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게 주 회사인가요? 네, 지금 법인의 비중의 90% 정도는 코인 관련된 일만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또 요식업 사업 또 하고 계세요?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시구나. 가맹 대표님들 어. 미팅 있어요. 좀 이따가 네. 대형 카페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지금 가맹이 좀 돼 있는 곳 있잖아요. 근데 운 좋게도 그런 분들이 다 구독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먼저 좀 컨설팅이나 혹은 같이 사업할 수 있겠냐 해서 저는 그런 사업 되게 좋아해서 오늘 또 그 미팅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인 투자를 좀 하게 되신 계기가 따로 있나요? 코인 투자하게 된 계기. 일단 저는 코인 투자를 하게 된 계기는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으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17년도 때 20년도 때는 투기성 시장으로 바라봤고 이 시장이 막 세상을 바꿀 거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네. 그냥 도박판이구나. 난 도박판에서 내가 따고 가면 된다. 도박판의 승자는 땄을 때 일어나는 사람이 승자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고 일어나자. 그래서 너무 두 번은 잘 따고 일어났고 근데 이제 2021년도 때 제가 다 한번 날리고 이 시장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법인 회사의 모든 일들을 피보팅해서 지금 크립토로 넘어왔잖아요. 너무나 초기 시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아쉬웠던 게 뭐냐면 살면서 아쉬웠던 거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닷컴 버블 때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가 처음 나왔을 때 애기였잖아요. 혹시 제가 나이를 모르지만 그 당시에 애기였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 인터넷 버블 때 사업을 할 수 없던 나이였고
플랫폼 비즈니스 초기 때는 우리가 사회초년생쯤 됐었으니까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는데 너무 아쉬웠던 거죠. 초기에 선점을 해가지고 사업 비즈니스를 해야지 많은 것들을 내가 쟁취할 수 있는데 근데 놓고 딱 보니까 이 크립토의 기술력이라든지 앞으로의 이 돈의 흐름의 패러다임이 이 코인 쪽으로 뭔가가 가겠구나. 내가 지금에 와서 주식을 공부해서 주식 유튜버를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 있겠지만, 물론. 부동산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근데 그들보다 아마 정보력이 떨어지고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됐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코인 쪽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시간을 쓰면은 아무래도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겠구나. 지금도 우리가 코인 투자 인구가 많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맞아요. 많이 있어도 일단은 코인에 전량 들어와가지고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발가락 정도만 담가보고 있다? 손가락 정도만 수저 하나 얹어놔보는? 찍먹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그것을 나는 내가 제대로 한번 이 시장에 들어와서 선점하면은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내가 정보를 캐치하고 투자를 할 때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들과 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초기 시장이어서 제가 일단 먼저 들어온 것 같아요. 투자를 먼저 했던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정말 투기성 짙은 시장에서 그쵸. 내가 트레이더로서 돈 많이 벌고 빠지자 하고 들어오신 건데 네.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 비전이 있어 보인다. 이 산업 괜찮아 보인다 해서 선점하자 하고 들어오신 거군요. 그쵸. 그럼 그게 코인 시장의 매력 포인트였나요? 초기 시장이었다는 점? 네, 그거 이외에 물론 이제 비트코인의 미래, 기술성. 근데 비트코인의 미래는 저는 21년도 때 그때 느꼈던 건 아니고요. 오히려 알트코인들이 더 그때는 매력적이었어요. 알트코인들 초기에 잘 선점해서 투자하거나 관련된 일들을 하면은 일이 되게 많이 들어오겠구나. 제가 유튜브만 운영하진 않고 다른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마케팅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디워드 컨퍼런스라고 뭐라고 하죠? 컨퍼런스 있잖아요. 호텔에서 빌려서 네. 하는. 저희도 그런 것들 대행해서 하고 있어요. 대행사도 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그런 쪽 사업 비즈니스에도 내가 선점하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내재적 가치가 어쩌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이 크진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계기는 그런 생각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때 비트코인이 1.5억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가 2021년도던데 그때는 그냥 비트코인이 10억을 가네 1억을 가네 보다는 내가 빨리 알트코인을 잘 투자해서 투자를 불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1억 5천 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미 넘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죠. 1억 5천보다 네. 어디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15억 정도로. 네, 일단 15억. 왜냐면 제가 지금 책을 15억 간다를 써놨으니까 네.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은 99%는 이해하실 거고요. 제가 가볍게 말로써 설명 한번 드릴까요? 네. 일단은 더 오를 수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면은 미국의 수용 태도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 사업 분야를 크립토로 피보팅 했을 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잘 되던 사업체를 그만두고 옮긴 거예요. 코인으로. 매출이 되게 잘 나왔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채널만 해도 2, 3천씩 벌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접고 또 옮긴 거예요. 그런 채널들, 그러니까 그런 사업 분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확장시킨 게 아니라 아예 전환하신 맞아요. 거니까. 그냥 아예 여기 있는 것들을 제가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하고 운영했는데 우리나라 최초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서비스 종료하고 일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되게 두려웠던 게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비트코인 시장을 죽이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두려움이 많이 떨었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길어서 사실은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전 한 6시간 할 수 있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도 하거든요. 네. 그럼 6시간 해요. 6시간 동안 제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6시간 할 수 없으니 좀 간략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좀 확신이 차올랐던 게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할 때 되게 마음이 좀 놓였었어요. 테슬라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죠? 지금은 인류 기업인데 그때도 사실은 동네 구멍가게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네. 네, 되게 하두가 많이 되었던 기업이었고 2021년도 때니까. 근데 그때 테슬라라는 기업이 현금 유동성 자산의 20%를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어요. 저는 엄청난 거라 생각했고 그때 제가 찾아봤던 게 대주주 목록을 그때 2대 대주주가 블랙록이었던 거였어요. 지금 블랙록이 아시죠? 알죠. 지금 이번에도 블랙록 자산의 규모 하니까 역대급 자산에 돈을 나라만큼 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연결고리 짓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연 내가 일론 머스크고 네.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법인 회사라는 게 이사진 주주 다 설득해야 되고
그럼 블랙록을 설득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20% 샀다는 건, 아, 얘네들 들어오겠구나. 근데 그래도 떨렸어요. 그래도 아직 미국이란 나라가 테슬라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ETF 승인 그러니까 ETF 승인한다 만다 이때 아 이거 승인하면 대박 나겠다. 이게 진짜 내가 이제 잘 여기에 올인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고 그 ETF 승인 난 기사를 보고 나서 90% 정도 아 이제 여기는 됐다. 더 가겠구나. 이게 절대 왜냐하면 정말 이구나. 근데 초기 시장이라도 초기 시장은 무서운 게 없어지면 초기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아 이제 됐다. 근데 웬걸 해리스랑 트럼프랑 붙었는데 전 트럼프 형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머스크 형님이 지지를 하고 거기다가 그래서 야 이거 이유가 있었네. 머스크 형님이 비트코인 매수하고 왜냐면 트럼프 형님이 비트코인 지지한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돈을 선거를 돈으로 하거든요. 돈이 없으면 선거에서 못 이겨요. 그쵸. 근데 이번에 암호화폐 기업들이 암호화폐 기업들 그리고 암호화폐 자금이 선거 자금으로 너무 많이 흘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 이런 분들 계세요. 트럼프 끝나면은 미국 시장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대선 주자는 암호화폐 안 받을까요? 받겠죠. 암호화폐 기업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더 올라갈 텐데 돈은 더 많아질 텐데 대통령 이제 암호화폐 기업들이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쭉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일단은 미국의 수용 태도 변화 때문에 저는 훨씬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주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움직임들이 분명 나오죠. 네, 많이 있지 않을까? 주변 국가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게 리스크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리스크가 아니라 이제는 가지지 않으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먼저 비트코인 확보하고 있는데 뒤늦게 들어갈수록 리스크라고 보거든요. 더 높은 가격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 투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되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잘 알고 있는 국민연금도 비트코인에 간접 쪽으로 투자하고 있잖아요. 네. 마이크로스트레이트 주식을 샀고 그다음에 영국 연기금 그거는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3%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저는 엄청 큰 이슈라고 보여지는 게 예전에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6억 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6억 간다라고 하면 어떠세요? 6억은 그냥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지금은 에이 뭐 6억? 뭐 10억도 아니야? 뭐 저처럼 15억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캐시우드 누님이 3년 전에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6억 간다. 그 당시에는 1억 간다도 조금 에이 갈까였었어요. 그분이 했던 논리가 받침되는 주장 중에 하나가